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돌릴 건데 프로젝트 앞에 보세요.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죠, 그죠? 네, 레이블을 이제 무조건 쓸 겁니다. 레이블 만들고 기본적으로 통신 환경 설정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이제 해봤던 거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메인 빼먹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제 빼먹으면 혼 좀 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이제 기기가 많아졌잖아요. 우리 엑셀표 열어보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 얘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다 써야 보니까 이게 많으니까 쉽게 해서 Y24가 뭔지 Y27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건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장 설계 단계에서 다 나와요. 배선하고 배선 이제 어떠한 기기들이 몇 번지에 연결이 된다는 게 다 나와서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이걸 정리를 바탕으로 기본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력하기 편하라고 제가 옆에다가 다시 또 한 줄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베리어블 글로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전부 다 드래그를 하십시오. 이걸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가 복사하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인 건 다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어제 그렇게 시험 감독 갔더니 그걸 굳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혹시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왼손을 놀리지 말아요. 요새 게임만 해가지고 왼손을 놀리더라고. 근데 선수가 되려면 오른손도 써야지. 그죠? 그잖아. 우리 스타 선수들 보면 오른손, 이제 왼손 잘 쓰잖아요. 왼손을 써야지. 복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 넣으면 그대로 붙습니다. 글로벌 레이블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푸시 버튼 1, 2, 3는 다 알 거고 토글 스위치, TG는 토글 스위치 말하는 겁니다. 똑딱이는 거. 그리고 S1 센서는 아까 여러분들 봤듯이 장비에서 여기 공급부 매거진에 있는 거 S1 센서고요. 그 다음에 S3 고주파, S4 용량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3 고주파가 뒤에 거, S4 용량형이 앞에 겁니다. 그리고 공급 전, 공급 후라고 이름 지어진 건 여기 공급 전부터 배출 후까지 있잖아요. 얘는 전부 다 리드 스위치예요. 리드 스위치인데 굳이 공급 전 리드 스위치 이렇게 길게 주지 않은 이유는 프로그램 짤 때 간략간략하게 타입만 치면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따 프로그램 짜다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아마 미리 시험 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솔밸브는 제가 전솔 후솔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해됐지요? 그리고 그 가공 드릴, 우리 장비에서 요 가공부에 달려있는 DC 모터, 요거는 이름을 가공 드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하고 컨베이어, 요거 이제 요 컨베이어 돌리는 거는 CONCW라고 해놨는데 우리 여기 명판에 CONCW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CONCW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녹색, 황색, 적색 램프는 여기 지금 우리가 녹색, 황색, 적색 램프가 없어서 녹색하고 적색은 있잖아요. 황색은 없어서 제가 딱지를 붙여 놓은 거예요. 원래 타워 램프를 달라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달고 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놨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프로그램 이제 결선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결선부터 해야 되니까 요 어드레스 할당표를 여러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첫날이니까 결산하는 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어드레스 할당 선을 좀 가져오세요. 손을 좀 많이 가져오셔야 뭐야 쌓이겠다.
얼른 합시다. 우리 갈 길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2월도 뭐 중반이지. 뭐 1월달에 방학 조금 있지. 여러분들 3월 말인가요? 수료가? 네.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딱 2달 남았어. 2달 동안 엄청 열심히 해도 지금 될까 말까예요. 자, 진행합니다. 일단 스위치 연결. 플러스 일단 전원 끄고 합시다. 여기 판넬에 전원 끄고 합시다. 판넬 플러스에서 컴 1.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연달아서 하나 PB1, X0 PB1, X1 PB2, X3, X2 PB3. 여러분들 엑셀 할당기 공부하시면 돼요. 앞에 보고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맨날 이렇게 꽂는 걸 보여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X3는 토글 스위치 TS1, TS1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때 스위치의 컴 단자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플러스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전원을 만약에 올리면 PLC에 신호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스위치를 눌러보면 PLC 입력 모듈에 신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신호 보이죠, 이게? 그죠? 네. 토글 스위치는 위로 올리면은 연결이 된 거고요. 밑으로 내리면 오프가 된 겁니다. 확인되셨죠? 확인되셨으면은 전 내리고 다시. 스위치 연결 다 안 되신 분?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단 장비 쪽에도 전원을 좀 주겠습니다. 여기도 장비에도 전원을 줘야 돼요. 왜냐면 장비에 있는 여러분들 아까 광화이버 센서 같은 거 있죠? 이거는 3선식을 쓰기 때문에 전원을 먼저 줘야 돼요. 전원부터 주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플러스는 플러스 24V에다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0V에다.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가. 전원 올렸을 때 여기 부분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전원 올렸을 때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기 안 들어오면 휴지가 나가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결할 게 우리 엑셀 시트를 보면은 S1 센서부터 연결을 하게 되죠. S1 센서가 어드레스가 X8번이죠. X8번부터 쓸 건데 되도록이면 여기 지금 단자 색깔이 파란색이고 여기 입력코도 파란색이죠. 선도 파란색을 쓰면 좋겠죠. 헷갈리게 구분되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구분 파악하기 쉬워서 여기 X8번을 쓸 건데 X8번 쓰려면 그 밑에 있는 컴2 연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어차피 컴1이 플러스 와 있으니까 컴1에서 그냥 컴2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컴1에서 컴2로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어차피 플러스니까. 됐나요? 그렇으면 이제 X8이 S1 센서로 가야 되니까 여기 S1 매거진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1 매거진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컴이 지금 제 플러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이 라인에 있는 컴 센서를 타고 나온 이 컴은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컴은 마이너스 처리해줍니다. 근데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와 있으니까 여기에다 연결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여기 있다가 컴 요 단자 출력 단자도 마이너스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연결해주고 요 마이너스를 바로 옆에다 연결해줄게요. 됐지요? 자, S1 센서 연결했고 그 다음 연결할 게 S3죠? 그래서 X9이 S3 고주파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A가
S4에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 출력 쪽부터 연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이 이렇게 늘어지죠? 선이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밑에 있다가 뽑기가 불편해. 출력 쪽부터 연결을 하고 입력 쪽 연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도둑놈들이 서랍장을 밑에부터 연결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도둑놈들이 서랍장을 위에서부터 열면 위에 열었다 닫고 밑에 거 열어야 되잖아. 서랍장을 도둑질할 때 위에부터 열면 위에 거 열고 닫고 밑에 거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밑에 거부터 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고 하면 되니까 이것도 밑에부터 작업하라고요. 네? 도둑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죠? X3까지 됐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리드 스위치, 실린더의 리드 스위치를 연결할 건데 X10부터죠? 그죠? X10 그럼 컴단자 연결, X10에 컴단자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플러스부터 이렇게 연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쭉 연결하면 되겠죠? X10가 공급 전진, X11이 공급 후진. 이게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Y터미널 물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교육 현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입니다. 순서대로 쭉. 제가 어드레스 할당을 그렇게 해놨어요. 순서대로 쭉 옆으로 엑셀 시트 참고해서 배출 후진까지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X10가 공급 전진부터 시작해서 X17이 배출 후진까지 쭉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부 끝난 거예요. 입력기기들 연결 끝난 겁니다. 되셨나요? 쭉 연결하면 돼요. 쭉. 자, 우리 출력기기를 연결해야 돼서 출력에 Y20에 컴단자 전원부터 넣어줘야겠네요. 그죠? 근데 뭐 여기 와서 따도 되고 여기서 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에서 너무 높게 하면은 이게 높아지면 툭 건드리면 툭가 많이 걸리고 부러지니까 3개 이상 하지 않도록 2개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러스 주고 처음 게 Y20이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엑셀 시트를 보면 Y20이 공급 전진으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입니다. Y21이 공급 후진, Y23이 2가 송출 전진. 맞지요? 맞네. 그 다음에 Y23이 송출 후진, 24가 있으시면은 배출 전진, 25가 배출 후진, 그리고 26이 가공 전솔, 26이 가공 하강입니다. 가공 전솔이 가공 하강, 가공 전솔은 가공 하강에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Y27이 가공 드릴, 그리고 Y28을 써야 되는데 28 쓰려 했더니 컴단자 연결 안 돼 있네요. 그죠? Y28 밑에 컴단자 플러스 연결해서 컴2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Y28이 컨베이어 벨트, Y28이 컨베이어 CW, COW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구동부는 끝난 거고 램프부 연결이 남았습니다. 램프부가 Y30부터 시작을 해서 컴3에다도 플러스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Y302 램프 1번 녹색 하고 Y31번이 황색, Y32번이 적색 램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램프 쪽에 컴단자를 연결해 줘야 돼요. 램프 쪽에 컴단자는 0볼트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끝난 거예요. 연결하면서 안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일단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짜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일단은 푸시 버튼 1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버튼 1번이 장비 시작 버튼이 된 거고, 푸시 버튼 2번은 정지 버튼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거진에 공작물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S1 센서를 배치를 시킵니다. S1 센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시스템을 시작을 하겠다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쓴 시작은 굳이 내가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컬로 잡을 겁니다. 로컬 레이블로. 여기 보면은 로컬 레이블로 잡는다는 게 여기 나오죠. 로컬로 잡을 겁니다. 물론 얘는 코일이기 때문에 비트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기유지를 할 겁니다. 자, 시작을 하고 나서 공급 실린더를 전진을 시킬 건데, 얘를 이름을 그냥 공실 전진이라고 할게요. 공급 전진. 공급 전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내가 할 일이 공급 실린더를 전진시킬 거라서. 자,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나간 건 좋은데, 두 번째 공급할 때도 물건이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도 센서 S1 센서를 여기다도 달아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지 물건이 없으면 정지한다고요. 이해됐죠? 어쨌든 간에 공급 전진 신호는 자기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호가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전진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자기 유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공급 전진을 했으면 PLC 입장에서 실린더가 전진됐는지 전진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토 스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하게 프로그램 짜려면 여기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진짜만 지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리드 스위치의 이름을 공급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드레스를 같이 보고 싶으면 툴에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에 레더 다이어그램 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를 체크를 하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자동으로 할당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컴파일하면 어드레스가 나올 거고, 컴파일 전에는 어드레스를 할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PB1이나 S1 센서나 공급 전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로벌에 할당을 해와놨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공급 전진이 됐으면 일단은 드릴링을 해야 되니까 모터부터 돌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을 겁니다. 드릴 온 이름 붙였다고 실제 모터가 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따가 실제 드릴에다 연결하는 거는 밑에서 따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드릴 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유지를 걸어 놓을 겁니다. 자, 드릴이 됐으면은 뭐 시간을 줘도 되고요. 시간을 안 줘도 되는데 뭐 처음이니까 드릴이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시간을 약 1초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F7번에서 타이머를 쓸 건데 T 드릴 지연 K10 해서 10초짜리 타이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는 T 드릴 지연은 우리가 타이머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비트가 아니라 타이머를 쓸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머로 바뀐 거 확인이 되고요. 얘도 어쨌든 간에 이 T 드릴 지연 타이머라는 것도 로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를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굳이 자기유지는 해주지 않아도 돼요. 시간 요소들은 거의 자기유지 해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 신호가 살아있을 때 유지를 하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T 드릴 지연이 됐으면 가공 실린더를 전진시키면 되는 거죠. F7번에 가공 전진
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가공 전진을 시켰으면 가공 실린더가 전진됐는지 전진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 오토 스위치를 체크를 합니다. 가공 전진이 되었으면은 후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F7번에 가공 후진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가공 전진과 가공 후진은 서로 인터럭 관계에 있죠. 인터럭이란 용어는 여러분들 시퀀스 시간에 배워서 알죠. 서로 상반된 신호, A가 들어왔을 때 B는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B가 들어오면 A는 못 들어온다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 실린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에어 실린더는 어차피 전후진은 인터럭 관계예요. 전진 신호가 나오면 후진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후진 신호가 나오면 전진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뒤 후자로 앞에 걸 끊어주죠. 이게 처음 나온 동작이 이게 나중에 나온 동작이니까 나중에 나온 걸로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 거죠. 자, 가공 후진도 마찬가지로 후진을 시켰으면 후진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가공 후진이 완료하면은 드릴 모터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름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이름을 유사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위에서 드릴 ON으로 만들었으면 어차피 이 신호를 죽여야 되니까 드릴 OF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를 드릴 OF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정리는 되는데, 이게 드릴 OF로 했으면 드릴 ON과 상반된 신호니까 여기가 드릴 OF로 잘라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드릴 오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린더, 공급 실린더 후진시키면 되겠죠. 공급 실린더가 여기 있는 공급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출 실린더가 전진되면은 충돌을 일어나요. 그래서 공급 실린더가 후진이 돼야 됩니다. 드릴 오프 하는데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여기다 다이렉트로 공급 후진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공급 후진했으면 공급 후진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오토 스위치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송출 실린더 전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송출 전진. 송출 전진 됐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뭐 컨베이어 구동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컨베이어 구동을 해도 되는데, 우선은 그냥 송출 실린더 후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F7번 송출 후진, F5번 송출 후진. 마찬가지로 송출 전진과 후진이 서로 인터럭 관계여서 뒷신호로 여기 잘라줍니다. 송출 후진으로 잘라줍니다. 우리 공급 후진도 나왔네요. 그죠? 공급 후진도 나왔으니까 공급 전진 잘라줘도 되죠. 여기를 공급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죠. 자, 송출 후진을 했으니까 후진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송출 후진까지 체크를 했으면 컨베이어를 돌리면 돼요. 그죠? 송출 후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컨베이어를 돌리면 돼서 이름을 컨구동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럼 컨베이어가 돌아가겠죠? 컨베이어가 돌아가면은 물건이 컨베이어에 있다는 게 판가름이 된 거니까 곧 이어서 용량형 센서하고 고주파 센서로 탐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컨베이어 구동된 이후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네가티브 접점으로 신호가 떨어질 때 용량형 센서 S4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떨어질 때 S3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면 셋 금속, 얘는 금속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때 이런 것도 다시 하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F6,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F6번만 눌러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면 이런 거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요령이 생기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안 짜보니까 그래. 연습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게 해봐야 느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금속인 거죠. 얘는 셋 비금속.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금속 공정과 비금속 공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테이트먼트 하나 넣을까요? 뷰에다가 스테이트먼트 체크하고, 스테이트먼트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금속을 배출하겠습니다. 금속. 얘가 이제 금속인데 F5번 금속인 경우에
센서에서 탐지를 하고 여기 있는 고주파 센서, 여기 용량 센서 여기서 탐지가 이루어지죠. 탐지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초예요. 우리 장비는 컨베이어 속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1.2초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시간 지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7번 T 금속 지연 K 1.2초. 저는 타이머로 쓸 거니까 타이머. 그래서 T 금속 지연이 됐으면 이때 배출을 전진하면 되는 거죠. 배출 전진. 마찬가지로 배출 전진시켰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 됐으면 이제 후진하면 되는 거죠. F7 배출 후진, F5번 배출 후진. 배출 전진과 후진이 서로 인터룹 관계니까 여기가 배출 후진. 후진도 마찬가지로 후진이 되었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그럼 금속 공정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F7번 금종. 근데 금속 끝났으니까 아까 우리 세팅 시켜놓은 금속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리셋 금속. 자, 금속 공정 끝났고요. 비금속 공정 만듭니다. 아니, 뒤에 따라치지 말랬잖아. 그냥 보기만 했잖아. 이거 프로그램 줄 거라니까. 응, 프로그램 내가 줄 거야. 응,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비금속 공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떻게 짜는지 보는 게 중요하지. 타이프는 여러분들 저 못 따라와요 지금. 비금속인 경우에는 우리 비금속 신호가 위에서 세팅, 만약에 비금속에 판별이 됐으면 비금속 신호가 세팅이 됐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비금속이 됐으면 여기 우리 컨베이어 벨트 비금속이 탐지가 되고 나서 요까지 한 6.5초 정도 걸려요. 약간씩 장비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F7번 T 비금속 지연 K 6.5초. 이건 타이머 요소니까 타이머 선택. 그래서 T 비금속 지연이 들어오면 이제 비금속이 종료됐다 해서 비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비금속 저기 셋돼 있는 거 리셋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셋 RST 비금속. 이게 이제 기본 공정이 끝난 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자기유지 안 끊어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요것들은 다 끊어줘야 돼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요 금속 공정이 들어와야지만 이 배출 후진 들어오겠죠. 비금속일 땐 이게 안 켜지겠죠. 얘는 금종으로 끊어주는 게 맞아요. 금종. 이 공정의 마지막 신호. 끊어주지 않은 것들. 근데 이 윗단계, 이 위에 있는 송출이라든지 컨베이어 구동이라든지 공급 후진 이런 것들은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똑같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종, 비종을 다 자르려면 또 복잡하니까 밑에다가 종료 처리로 이제 금종하고 비종을 하나로 묶어서 종료 신호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종료 신호 하나로 끊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F7번, F6번 종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거를 끊어주지 않으면, 이 자기유지 됐던 걸 끊어주지 않으면 한 번만 동작하고 그 다음부터 동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공급 후진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 공급 전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끊어줘야 된다고요. 됐죠? 기본적인 공정 끝났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거. 제가 컴파일하고 지금 뭐를 하느냐면 출력부를 우리가 안 해줬어요. 공정 순서만 만들어내서 그 스태퍼 방식에 의해서 공정 순서만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실제 출력부는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출력부 이거 여기다 점선 긋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는 여기만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점선을 안 해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점선을 해주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편한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찾으려고.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find replace에 라인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금속부, 비금속부 이렇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찾아서 내가 비금속부로 가고 싶다 하면 더블 클릭하면 가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공급 전진을 시킬 건데 공급 전진 시키려면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가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 전솔 컨트롤 C, 컨트롤 V 후진 시켜야 되겠죠? 후진 시키려면 훗솔. 근데 우리 양솔이 몇 개 있죠? 공급은 양솔이고 송출도 양솔이고 배출도 양솔입니다. 똑같으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송출 두 개만 카피, 요것도 두 개 카피, 요것도 두 개 카피, 요것도 두 개 카피. 끝났죠? 그 다음에 배출 실린더 있죠? 배출 컨트롤 C, 요것도 배출, 요것도 배출, 요것도 배출. 됐죠? 네, 가공 전진 안 한 거 편솔 F7번 가공 전솔. 그 다음에 우리 드릴 모터 있죠? 드릴온 F7번 가공 드릴. 컨베이어 있죠? 컨구동 F7번 COLCW.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냐? 물건이 없으면 정지해야 되겠죠? 컨베이어 물건이 없으면 정지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넣을 건데 물건이 언제가 없는 거냐면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S1 센서가 안 들어와야지 없는 거죠.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으면 센서 신호가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공급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으면 위에 물건이 있어도 감지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면 공급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S1 센서를 탐지를 해야 된다고. 이해 안 가요? 매거진에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공급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으면은 센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있다 없다, 매거진에 물건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면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을 때 물건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 물건이 있으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급 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데 그때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물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르지면은 물건이 낙하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낙하하는 시간도 고민을 해서 일정 시간 주자는 얘기예요. 타이머로. 그래서 T 물건 없음 0.5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얘를 달자는 얘기지. 그러면은 두 개, 얘는 실린더 후진되고 물건이 없는 신호가 0.5초 지속이 되면 실제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여기를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다 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있죠. 램프 처리. 램프 처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보통 램프는 표시부죠. 램프는 표시부란 말이야. 어떤 상태를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표시부이기 때문에 동작을 다 잡아놓고 그 신호에서 따가지고 시키는 게 램프라고.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 램프가 3번 깜빡이면 동작해. 이런 게 있다고.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램프는 표시지 동작을 위한 신호는 아니라고. 막말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호는 줬는데 램프가 나갔어. 램프가 3번 깜빡이었는지 깜빡이지 않은지 확인이 안 되죠. 그잖아. PLC 내부에서 신호는 줬는데 램프가 나갔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형광등 나가듯이 램프가 나갈 수 있잖아. 램프가 3번 깜빡인지 안 깜빡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래는 그렇게 장비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냥 일정 시간 이후에 작동을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 기계가 움직이면 사용자가 놀랄 수 있으니 신호나 램프를 그냥 뭐 5초면 5초, 4초면 4초, 뭐 10초면 10초 동안 뭐 깜빡인 다음에 뭐 시작을 하면은 이제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지 굳이 뭐 몇 번 딱 깜빡인 다음에 시작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밖에서 장비를 만들더라도 그럼 사용자가 그거 램프 깜빡이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이해되셨나요? 근데 뭐 시험에서 만약에 그런 요구사항이 나오면 해야겠죠?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뭐 2초 후에 가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해. 바로 시작하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 램프 처리를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죠. 금속이 탐지가 됐으면, 뭐, 우리 램프 중에 녹색 램프를 점등하라 하면 이렇게 키면 되는 거고, 전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온오프니까 SM, 우리 412짜리를 넣어주면 되죠. 만약에 비금속인 경우에는, 황색 램프를 전멸해라. 황색 램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물건이 없으면 뭐 적색 램프를 전멸해라. 우리 만들어 놓은 게 T 물건 없음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F7번 적색 램프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끝났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라이팅에서 장비를 돌려보면 당연히 돼야겠죠. 문제가 없다면 지금 초기화 같은 기능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넣어야 되고 쟤는 아까 했던 거니까 하고 이쪽은 쳐내고 또 문제네요. 비금속 공급됐습니다. 여기 램프도 보면 다 작동하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야 맞다고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 짜는 시간이 그렇게 안 길어 이게. 누구든지 조금만 연습하면은 이거 정도는 충분히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돼야 나중에 여기 서버도 하는 거예요. 여기 서버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몇 가지 간 다음에 물건 오면 서버 가라고 하면 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물건 없어서 램프 정렬되는 거 나오고요. 이해되셨지요?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이 프로그램 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넣어놓겠습니다.